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됐을 때 남겨진 가족들에게 보장이 되는 게 바로 이 종신보험이죠. 가장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게 종신보험이라는데 막상 보험료나 보장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가입했다가 이렇게 유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상속세도 크게 줄일 수 있고 남은 가족들을 위한 보장도 철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신보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가성비 갑이라는 전문가가 알려주는 종신보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C가 내는 집중 보장되는 암보험이라는 주제로 모두가 정말 원하는 암보험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보험들 중에 내게 가장 유리한 보험 챙겨보시고요. 하나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2666번, 끝자리 2666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이라면 혹은 나이가 좀 있다면 꼭 생각하게 되는 보험이 종신보험입니다. 필요하긴 한데 또 가장 망설이게 되는 것도 종신보험인데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그 고민을 한 방에 풀어드리는 종신보험을 소개해 준다고 하네요.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플랜의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가성비 갑, 전문가가 선택하는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사실 죽어야지만 나오는 게 종신보험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가장이 만약 내 옆을 떠난다면 가장의 빈자리 상상해 보셨나요? 물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오늘 아침에 출근한 내 남편이 1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혹시 하는 마음에 불안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건 알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태까지 미뤄두신 분이 있으시다면 네, 전문가가 선택하는 종신보험입니다. 어떻길래 전문가가 선택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가장의 책임. 사실 종신보험은 나이가 적건 많건 언제든지 필요한 게 종신보험입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요, 사망 이외에도 사망 보장을 받으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이런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자녀한테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요. 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종신보험은요, 가장의 책임이 집중된 이 기간에 가장 필요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나의 자녀가 아직 어리고 또 아직 돈 벌 나이가 아닌데 한참 나는 돈을 벌어서 가장으로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나의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요. 나의 와이프는 나와 함께 살면서 여지껏 나의 반려자로서 도와주기만 하고 경제활동이 단절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갑자기 사고로 우리 가정을 떠난다면 나의 빈자리, 내 와이프가 준비할 수 있을까지 시간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1년이면 될까요? 3년이면 될까요? 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거는
지금 내가 준비하는 종신보험만이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적정한 보장 금액이 얼마면 나와 내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4인 가족의 3년 소비 지출 금액입니다. 월 평균 소비 지출이 300만 원씩 3년간이요. 약 1억 800만 원이에요. 요즘 자녀 3명 낳는 분도 있고 4명 낳는 분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자녀 한 분을 키우려면요. 약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가 생활을 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이런 비용이 최소한 2억은 넘어야지만 내가 자녀와 배우자를 걱정시키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종신보험 얼마 준비하셨나요? 지금까지 종신보험 하면 1억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1억 가지고 지금 2억이 넘는 돈으로 3년밖에 생활을 못하는데 1억이면 아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래 사는데 종신보험이 싸졌습니다. 왜 싸졌을까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경험생명표 변경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험 만기가 다 80세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100세 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70세면 사망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더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낮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85세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90세가 될지 100세가 될지 100세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요. 종신보험료는 낮추고요. 이런 연금, 1년간 받는 연금액은 아주 푹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종신보험을 언제 가입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종신보험은 낮아지고 이렇게 연금액을 크게 준비해야 되지만 이 시기에 종신보험을 크게 싸졌을 때 크게 준비하면 앞으로 내 자녀와 배우자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장의 책임기간, 네, 어떤 사망보험이 적정할까요? 우리가 보통 1억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40세 기준입니다. 40세 기준으로 1억 원을 준비하려면요, 약 2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 장면에서 보셨듯이 1억 갖고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라질 겁니다. 그럼 최소 3억 원 준비해야 될 텐데 보험료 때문에 정기보험을 선택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는요, 보험료가 무려 4배나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종신보험의 장점은 뭘까요? 지금 준비하면 내가 100살에 사망을 하든 120살에 사망을 하든 쭉 같은 보장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단점은요. 언제 죽어도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비쌉니다. 그렇다면 정기보험은요.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죠. 4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내가 1억이라는 돈을 5만 원 정도면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보험료가 싼 대신 내가 필요한 기간 10년이든 20년이든 보장만 받고요. 그 다음엔 내가 냈던 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비싸지만 쭉 보장받는 종신보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렴하지만 다 없어지는 보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플랜은요. 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장점만을 쏙쏙 모은 보장 내용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지금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40세 남자분이 65세 20년간을 납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65세 그러면 부모님이 40세라면 자녀가 몇 살일까요? 보통 10살이나 뭐 미만이겠죠. 그렇다면 부모님이 65세가 되는 25년 후라면 그래도 자녀가 20세, 30세 연령일 텐데요. 그러면 그때는
25년간은 3억을 보장을 받는 겁니다. 3억이라는 돈을 1억만큼의 보장을 받을 돈으로 3억을 보장받다가요. 이 65세 때 자녀가 성장한 나이에는 그때 연금으로 활용하든 아니면 이 돈을 목돈으로 쓰든 하는 방법이 오늘의 A 플랜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은 아시다시피 일찍 준비할수록 훨씬 이로운 건 다 아시죠? 만약 20살에 이 보험을 준비합니다. 3억입니다. 20살의 아들, 딸, 자녀가 언젠가는 가장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20대에 이런 10만 원대의 보험료로 3억을 보장을 받다가 이 자녀 또한 65세에 됐을 때 연금으로 전환을 하든 아니면 목돈으로 찾아 쓰든 똑같이 20대에 준비하나 30대에 준비하나 40대에 준비하나 내가 65세에 받을 수 있는 돈은 동일합니다. 4,800 거의 4,90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20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납입했다가 65세에 찼습니다. 그렇다면 와 내가 낸 돈보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300만 원이 더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낸 돈보다 300만 원 더 받는다면 그러면 결국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공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30세 분이 20년을 납입했다가 65세에 이 돈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낸 돈 대비 4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그냥 합리적이 아니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 400만 원이란 돈으로 내가 3억이란 보장을 65세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한 달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17,730원입니다. 한 달에 17,730원으로 내가 65세까지 3억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필요하신 40세의 나이를 보겠습니다. 40세 분은요. 1,400만 원 정도가 비용입니다. 1,400만 원을 월로 단순 계산하시면은요. 한 6만 원대 돈으로요. 이런 3억을 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3억을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가성비가 갑인 종신보험이 아닐까요? 네, 종신보험은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내가 나이를 한 60세, 70세 먹어서 다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사실 나이 사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더 중요한 비중이 뭘까요? 네, 나의 노후죠. 내 노후에 내가 여태까지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 모은 돈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게 목적이 될 텐데요. 바로 상속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70세 분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려고 봅니다. 그렇다면 70세 분이 사망보험금 준비하려면 몇 년 납을 해야지 보장을 가능할까요? 보통 5년이나 10년 납입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낸 돈하고 보장받는 걸 생각하면 거의 똔똔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9천만 원을 내고요. 1억을 보장받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빨리 사망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납입이 다 완료됐다고 보면은 9천만 원 내고 1억 받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보장받자고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종신, 또 상속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종신은 어떤 종신이 좋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낸 돈 9천만 원, 그리고 보장받는 거 1억. 그래서 내가 혹시나 사망을 하면 자녀분한테 사망보험금 1억과 내가 여태까지 낸 9천만 원, 그래서 1억 9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B 플랜의 상속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5세나 75세 분들 사실 종신보험 있으면 좋죠. 하지만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엄마 내가 종신보험 하나 하고 싶어. 그러면 사망보험금 싫다. 이러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부모님들은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모았던 이 돈을 세금 없이
상속해 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분이 1억에 대한 종신보험을 준비하시면은요. 내가 낸 돈에다가 1억 플러스 해서 3억 7천. 이런 3억 7천을 자녀분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돈으로요. 세금 없이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75세 분입니다. 75세에 무려 20년 납으로요. 230만 원대면은요. 내 자녀한테 6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억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나의 정말 사망값으로만 적게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7,500원이에요. 이걸 납입을 하시면은요. 내가 냈던 돈과 500만 원 더해서 1,800만 원 장례비는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75세 분이 500만 원 준비하시면은요. 10만 원이란 돈으로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자녀분한테 장례비와 자금을 물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요. 나이에 맞는 종신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네, 젊다면 누구나 아시죠? 일찍만 준비한다면 정말 적은 보험료로 큰 사망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10억까지 가능하십니다. 10억. 그리고 20대에는 낸 돈보다 오히려 더 받는 환급률이에요. 내가 낸 것보다 더 주는 종신보험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오늘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내가 냈던 돈도 돌려받고 사망보험금을 이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냈던 돈 다시 돌려받고 내 사망보험금까지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1+1 종신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은퇴 이후에는 비과세로 상속 지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하면 대부분이 뭐 죽어야지만 나오는 거라 나는 필요 없어. 난 건강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보험은요. 70세, 5세에도 20년 납이 가능합니다. 무려 20년 납을 2.25% 예정 적립금을 확정금리예요. 요즘 금리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75세 분이 2.25%로 내가 있는 여윳돈을 계속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젊었을 때는 나의 가족을 위한 사망보험금으로 또 내가 노후에는 나의 사망보험금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상속으로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내게 맞는 종신보험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네이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혹시 언제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있으시죠? 각종 사건, 사고의 질병까지 혹시 내게 닥쳐서 만약에 내가 사망하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이나 자식 생각에 정신이 번뜩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신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동안 가입을 할까 말까 망설이셨다면은 그 어떤 시기보다 지금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커져 있는 시기라고 하니까 오늘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젊으시고 신혼이신 가장분들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저렴한 종신보험으로 필요한 시기에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선택해 보시고요. 지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납기가 짧아가지고 비싸서 고민이실 텐데 오늘은요. 최대 20년 납까지 선택돼서 보험료는 낮추고요. 거기에다가 자녀분들에게 사망 보장의 플러스로 그동안 내가 냈던 모든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수연 전문가님,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동안 고민만 하시다가 오늘 보시고 좀 선택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젊은 가장분이신 것 같은데 그 가장분들 우리 아이 어릴 때 가입하면 좋은 종신보험 있잖아요.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종신보험이 이제 기존의 종신보험과 다른 점은요. 사실 종신보험 필요한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쌌습니다. 그렇다고 정기보험을 선택하자니 내가 냈던 돈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의 종신보험은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딱 필요한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보장받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또 크면은 그때는 내가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보장을 저렴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각각의 장점만 모아놓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시기에만 집중 보장되는데 이게 보장이 사라져버리는 정기보험과는 달리 보험료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 젊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가 하나 더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 2.25%란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은행 금리도 낮은데 이게 그럼 확정적으로 약속이 된 상품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70대 이후의 분들은요. 연금을 준비하기도 시간이 얼마 없고 종신을 준비하자니 또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이 보장 같은 경우는요. 20년 동안 2.5%의 복리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망보장도 받으면서 2.5%의 복리를 20년간 확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윳돈을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윳돈을 자녀한테 상속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끼, 거북이 어떤 게 빠를지 결론은 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꼭 준비하셔야 될 종신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정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 금리도 1% 안 되는 이 시기에 2.25%가 확정적으로 보장된다고 하니까 필요한 사망 보장 챙기시면서 내 돈도 불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수현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100세 시대 이제 보험은 필수라고 합니다. 필수인 거 다들 아는데 할까 말까 고민되는 이유가 거의 보험료이실 텐데요.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요한 보장을 생각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예비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집중 보장되는 암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은희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암보험이라고 하면은 뭐 누구나 원하시지만 아마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연령대가 가장 많이 좀 원하시지 않나 싶거든요. 네. 집중 보장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암보험 다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시청자님들 그렇죠. 모두가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가입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예상이 되죠. 맞아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암보험이 없어가지고 연락을 주신다기보다는 네네. 저 암보험 이만큼 있는데 이거 부족하지 않나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는 이제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암으로 이제 진단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산부인과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좀 꺼려지죠. 미루게 되죠. 네,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면, 종합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산부인과까지 같이 받을 수가 있는데, 거의 이제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간단하게 받으면 산부인과는 자꾸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성과 부인과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몇 년 빼놓고 있다가 이렇게 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 사례에 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네,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동네 병원에서 이제 매년 받다가 이제 산부인과 가는 게 너무 싫어서요. 싫어서 계속 미루다가 몇 년 만에 이제 부인과 질환의 검진을 받았는데요. 좀 안 좋은 소리를 좀 들었어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여성분들 다들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긴 해요. 네.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내막증 이런 부분들은요. 여성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10분이 오시면 거의 8명 갖고 있대요. 제가 건너 아시는 분도 네. 이 산부인과에 갔다가 네. 그런 어떤 용종이라든가 네. 발견이 돼가지고 네. 수술까지 네, 하게 되는 경우 많더라고요. 네네. 바로 검진하면서 이제 수술하기도 네.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검진을 미루시다가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근종이고 내막증이고 이렇지만 이게 발전을 하면 암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나이가 지금 늙어 보이나요? 너무 젊으시다 아직. 예, 늙어 보이지 않죠. 그런데도 근종이라든지 내막증, 네.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정이 나서요. 지금 한 번 더 조직 검사를 해보자 해서 지금 결과를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한데요. 네, 여하튼간에 네. 우리가 항상 경각심은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건강하면 좋겠지만 네. 여성이라면 무조건 신경 써야 되는 네. 암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암이라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들어야만 걸리는 질병이 아니죠. 예, 만약에 혈관성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뭐 치매라든지 이런 질병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질병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암 같은 경우에는요, 젊었을 때 오히려 세포 활동이 왕성할 때 질병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거의 30대서부터 60대 정도까지는 오히려 80대 이상 노인들보다 암 발병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이 시점에는 가장의 책임 기간이고 경제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약에 암 진단이 내려든다던가 이러면 치료 비용뿐만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 뭐 30대부터 60대 가장 창창한 나이에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암에 대해서 뭐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던데 요즘도 그래요? 네, 요즘에도 그렇죠. 네. 네, 3명 중에 1명, 뭐 4명 중에 1명 이렇게 계속 발표가 네. 나고 있는데요. 평생 살면서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까지 어떤 외상성이나 어떤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그냥 내가 평생 내 평균 수명까지 살았을 때 발병 확률을 보면요, 3명 중에 1명꼴로. 그럼 저희 3명 중에 1명은요, 예. 1명 걸린다는 거죠. 좀 무서운데 네. 3명 중에 1명도 넘는 것 같아요. 36%라고 네,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질병이 이렇게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찾아온다 그러면 네. 내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뭐 성장을 해서 내가 지켜야 될 뭐 이런 가족들이나 나만 어떻게 좀 해결이 되면 된다 그러면 젊었을 때 부어놨던 암 진단금으로 노후에 내 진단금으로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젊었을 때 100세 만기로 암 진단금을 가입하려고 하면 한 1억 정도 만약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예.
보험료 부담되지 않을까요? 1억 원 있으면 좋은데 네. 그 좀 몇 천만 원만 준비해도 비싸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암 진단금을 갖고 있는 게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예. 그런데 그게 10년이나 20년 갱신형 정도로 갖고 계신 분들과 100세 만기로 갖고 계신 분들을 합산해서 갖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럼 100세 만기로 내가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아직 50이 안 됐는데요. 40대나 30대에 암에 걸렸다.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암 치료 과정이나 요양 기간이 필요하다. 회사를 다닐 수 없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그러게요. 생각해 보면은 생활비까지 생각을 하고 내가 직장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억 원도 어쩌면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적을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암보장을 100세까지 제가 1억을 만들어 놓기에는 지금 현재 보험료로 이렇게 납입을 하려면 너무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도 세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렸을 때는 이 진행 과정이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고 해요. 그런데 30대나 이 60대 사이에 젊은 세포 활동이 왕성할 때 암 진단이 내려지면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부터 60대까지 가장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큰 금액을 보장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한창일 때 덜컥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서 네네. 1억 원을 욕심을 오늘 좀 네네. 내보고 싶으실 것 네. 같은데 그런 플랜을 좀 소개해 네, 주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떨까요? 암 진단금 만약에 2, 3천만 원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자, 100세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제가 베이스로 네. 깔아놓고 자, 진단금 1억 원을 이제 시청자분들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진단금이 뭐 TV에서나 이런 뭐 홈쇼핑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모든 보험을 볼 때는요. 네. 이게 고액암 1억인지 일반암 1억인지 아니면 유사암들이 속해져 있는지 예. 그 퍼센테이지를 잘 보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도 홈쇼핑을 봤는데 네. 뭔가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저도 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보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광고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주신 분들 네. 사례를 이렇게 보면요. 저 1억 가입돼 있어요 라고 보시면 1,000만 원 가입돼 계세요. 아이고. 예, 고액암이라는 거는요, 뭐 뼈암이라든지 백혈병, 골수암, 이렇게 대부분 담낭암 이렇게 좀 힘든 희귀질환 희귀암이죠. 예. 희귀암에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퍼센테이지가 작죠. 범위가 좀 넓은 거는요, 일반암이죠. 일반적으로 모두 포괄하고 있는 암을 일반암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일반암에 1억 원을 일단 보장이 되고요. 저희는 오늘 특별히 일반 암에도 네. 그 흔한 암에도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흔한 그냥 위암이라든지 뭐 네. 대장암, 뭐 이런 모든 암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죠. 이런 일반암을 1억 원을 보장을 해줍니다. 1억 원을 보장을 해주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 소외감이라고 지금 표에 나와 있어요. 오, 그런데 예. 보면요.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 남성 생식기암들이죠. 이게 예전에 보험에 가입되어 계셨던 분들 보면 쬐끄만 글씨로 여기는 10%만 지급됩니다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 예. 있을 거예요. 만약에 가입 금액이 3천만 원 돼 있다면 300만 원 지급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지만 여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보험에서는 지금 소외감에 각각 일반암을 살아 있는 거죠. 소외감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으신다면 5천만 원 지급이 와, 되시고요. 예.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지급을 되시는데 유사암은 뭔가요? 그러니까는 암이 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사하게 생겼다, 암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암 전이죠. 이 단계에 발견이 되셔도 2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플랜입니다. 네, 좋네요. 우리가 이제 이게 완전히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갖고 나온 이유가 예. 있습니다. 요즘에 완전히 건강하시고 만성질환 없이 약 하나 안 드시는 어르신들 별로 없으시고요. 겉보기에 건강하셔도 약 드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많아요. 고혈압약 네. 젊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네. 고지혈약도 굉장히 30, 40대에도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만성질환 약을 드시고 있어도 건강체와 똑같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네. 건강하신 분들 기준의 보험을 네. 설명해 주시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일반암 1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암보험 대부분 어떤가요? 감액기간, 면책기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가입하고 나서 바로 보장 못 받고 네. 반밖에 못 받고 이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암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네. 걱정돼서 들어놨는데 반밖에 안 준다 그러면 솔직히 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액 기간은 있어요. 왜냐하면 역선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암이라는 걸 알고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90일이라는 그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일반암 1억은 감액 기간 없이 100% 보장이 됩니다. 이 면책 기간 90일은 어떤 암보험이든 있는 거고 네네. 90일만 지나면은 100% 받는 네, 거네요. 100% 보장이 됩니다. 예, 대신에 소외감이나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50% 감액 기간이 있고요. 1년 네. 동안. 예,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만성 질환으로 해서 만성 질환만 있어. 예전에는요. 이런 만성 질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되셨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건강체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나는 최근에 입원력도 있고 수술력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이런 분들은 가입이 안 되느냐? 됩니다. 예, 약간 차이가 네. 있긴 하지만 5년 이내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 거예요.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은 적 있으세요? 이 질문에만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면 일반암 진단금 5천만 원, 소외감 진단금 2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와, 너무 좋네요. 이제는 뭐 암보험을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없고 가입이 돼도 비싼 게 아니라 최대한 좀 그래도 저렴한 방법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보험료가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 네. 이런 1억 원의 플랜은 얼마 정도를 좀 추가해야 네. 될까요? 1억 원, 그래, 1억 원 주면 좋겠지. 그쵸. 비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보험료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약만 복용하고 계셔도 일반과 같이 가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자, 30대 볼까요? 30대 남성 기준요. 33,000원대네요. 3만 원대. 네네. 40대 남성, 여성 기준 5만 원대입니다. 예, 그리고 50대에는 남성 기준 10만 원대, 여성은 6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1억 원입니다. 와,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약 드시는 분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네. 이것밖에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20년 동안은 단 한 푼도 오르지 않고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너무 좋네요. 90일만 지나면 1억 원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는 금액이죠. 그 두 번째 플랜 입원을 했을 때도 받을 수 있는 거 그건 네, 어떻게 돼요? 현재 입원 중이신가요? 암 걱정되시나요? 옆방에서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보고 있으면 예, 불안하시죠? 그렇죠. 자,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입원 중이셔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최근에 무슨 진단받은 거 있냐, 입원한 적 있냐, 수술한 적 있냐, 뭐 작은 군종 있냐, 없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요. 이번에 건강검진해서 작은 군종도 뗐고요. 네. 뭐 내막증도 있다 그래서 검사 뭐 다시 해봤는데 검사 다시 한번 또 해보재요. 네. 이런 경우에 암 걱정되죠. 걱정되는데 저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지금 진단을 받았어도 네네. 바로 가입되는 네네. 거예요? 네. 알릴 의무사항이에요. 한 네. 가지만 물어보잖아요. 5년 이내에 암 걸렸어요? 안 네. 걸렸어요? 안 걸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입이 가능하신 거죠. 저 며칠 전에 병원 갔다 왔지만 가입할 수 5천만 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입니다. 최종적으로 두 보험사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주시죠. 제가 A사, B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A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이런 만성 질환이 있어도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하시면서 90일 면책 기간만 지나면 보장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요즘에 표적항암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표적항암제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식약청 허가가 난 약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치료제로 다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보험에는 표적항암제 5천만 원까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 암 진단을 받고 표적항암 치료제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억 5천만 원을 받으실 수가 와. 있는 겁니다. 뭐 B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입원 중이셔도 자궁 근종 뗀 지 얼마 안 되셨어도 전립선 치료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 대장 용종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 간경화 지금 알고 계신가요? 간경화가 진행이 되면 간암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간경화 환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좋은 의미에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최종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좀 말씀 주시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네. 돼요. 제가 A사다, B사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는 그냥 만성질환으로 약만 먹고 있어. 그럼 건강제로 가입 가능하네? A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나 지금 간 쪽이 안 좋아갖고 지방간이라고 판정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B사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게 유병자 보험이 아닙니다. 건강체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 약을 드셔도 건강체와 똑같은 보험료의 넓은 보장이 가능한 암보험 소개해드린 거고요. 자, 일반 암의 1억 원, 이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소외감도 무려 5천만 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 입원 중이시고 아프신 분들도 B플랜 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은희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실시간으로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 와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암투병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이 좀 적정한지 알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 상조보험 관련해서도 좀 알아보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원하는 보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33이요, 네. 네, 건강하시겠지만 혹시나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좀 원하는 보장이 따로 있으실까요? 그 대장암 투병하셨던 부모님이 계셔서요. 예. 예,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력 암 있으시니까 저희가 보장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초반의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2년도에 O생명에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해 두셨고 M생명에서 예방하자 암보험까지 한 14만 원 정도 내고 계시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얼마 전에, 6년 전에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가족력에 대한 보장도 궁금하시다고 하고 또 따로 아버지의 상조보험까지 문의 주셨는데 한보라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요즘 각 보험사나 보험 관련 어플을 통해서 개인정보만 동의하면은 간단하게 내가 가입한 보험과 보장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증권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손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보험들을 보장 내용을 보긴 하지만 워낙 보험 상품이 많고 보장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표현으로 이게 다 표시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 다 반영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보험료나 보장 내용이 적정한지는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네, 오늘 저 연락 주신 시청자님도 그 직접 증권을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방법으로 보장을 살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된 내용 토대로 제가 시청자님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O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예, 여기에는 보장 내용을 간단하게 3가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망, 두 번째는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마지막은 실손보험입니다. 아무래도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사망보장금이 크게 준비되어 있으신데요. 일반 사망이 1억, 그리고 상해 사망이 1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시청자님께서 사망에 대한 니즈가 좀 강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보험 가입하셨을 때가 24살이셨는데 이게 20대 초반이신데도 이제 사망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보다는 이렇게 아프거나 병원 갈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더 혜택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러시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는 사망에 대한 위험은 조금 줄긴 했지만 많이 병을 가지고 내가 오래 살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시청자님께서도 사망보다는 건강에 대한 보장을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른 보장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뇌와 심장, 2대의 질환에 대해서는 각각 3천만 원이라는 보험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가입하신 2012년에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장의 범위가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각 보험사에서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과 같이 보장의 범위를 100%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보장 금액도 많이 이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뇌나 심장에서 발생되는 질병이 혈관이 약해져서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 협심증과 같은 질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넓게 보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오늘 연락 주신 이유가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보험이 보장 내용이 적절한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지를 물어보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즉 가성비가 좋은 보험인가? 라는 거를 보시기 위해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망 쪽으로 좀 치중되어 있던 보장을 조금 줄이고요. 그리고 이 보험이 보험료를 60세까지 내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아직 30대 초반으로 젊으신데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험료를 더 많이 내셔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보험은 일단 실손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계속 유지는 하시되 사망에 대해서 사망 보험금을 조금 감액을 하시고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처럼 보장의 범위가 좁다고 했던 부분들도 1,000만 원으로 감액을 하셔서 보험료를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 보험은 그 M생명의 예방하자 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아주 심플한데요. 암 진단비 4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 보험을 시청자님 가입하셨던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6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암이 좀 발견되셨어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저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알아보고 가입했던 상품입니다. 그러셨군요. 일단 암보험의 일반암은 4천만 원으로 이제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30, 40대 젊은 층에서도 유사암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을 조금 넓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생명의 보험은 감액하시고 유지하신 다음에 하시고요. 그리고 M생명의 암보험은 해지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보험으로 보장을 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주신 게 본인 보험과 아버지의 상조보험이었는데 본인 보장보험에 대해서는 좀 짧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유사암에 대한 그 보장이 조금 암에 비해서 약했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암투병 하셔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암투병 하실 때 항암 치료나 뭐 약물 치료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비도 준비를 했고 표적 항암 치료비도 함께 준비하셔서 암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수술비를 보완했는데요. 그 실손 의료비로만 우리가 측당하기에는 그 보험료가 계속 갱신되는 위험이 있고 아마 지금 이제 의료 기술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째고서 수술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시경이나 첨단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꼭 받지 않더라도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님 상조보험인데요. 그 시청자님 상조보험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돌아가셨을 때 장례 비용 보조받을 수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그 부모님 장례 치르기 전에 미리 우리가 조금씩 돈을 준비해 놓는 건데요. 이 상조보험이 보험료를 내는 중에 만약에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계약금을 일시로 전액을 납부해야지만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조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버님의 큰일을 당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완납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잘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해약을 하고 싶어도 낸 돈을 다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재무적인 상태 때문에 이런 상조보험사가 폐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님을 위한 상조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내가 낸 보험료까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인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아버님께서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보험료가 적립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큰 일이 닥치셨을 때는 그 보험금과 사망보험금까지 더불어 받으실 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우리 아버지가 아픈 거 옆에서 보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들고 계신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은 조금 줄이면서 저희가 건강보장 위주로 추가해드린 겁니다. 예. 네, 이제 진짜 아플 때 보장받는 보험들로 추가해드린 거고요. 보험료도 저렴하게 큰 보장 가져가시는 거고 아버님의 상조 대비는 상조 보험보다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종신보험이 낫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주변에 지인이나 혹은 가족들이 아픈 걸 보고 덜컥 겁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